지난 고속 영상에서 임찬규 선수에게 싱커를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가 본의 아니게 임찬규 선수를 다시 소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임찬규 선수의 투구 스타일과 싱커 체인지업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균 구속은 시속 140km 초반대이고 패스트볼 자체의 구위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투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패스트볼과 관련된 세부 지표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리그에서 특별히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던지는 유형은 아니라는 점에는 많은 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 역시 확실합니다. 리그 정상급의 체인지업과 커브 구사 능력, 그리고 각 구종을 원하는 곳에 던질 수 있는 뛰어난 커맨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종마다 확실한 로케이션이 있고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피칭 운영 능력이 뛰어납니다. 좋은 커맨드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약점인 패스트볼의 위험성을 줄이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구 패턴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체인지업과 커브만으로도 카운트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구종을 모두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유인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찬규 선수의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종의 완성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볼이 되더라도 전혀 의미 없는 공이 되는 경우보다는 임찬규 선수가 의도한 주요 궤적과 코스 근처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덕분에 타이밍 싸움과 궤적 싸움에서 타자들을 이겨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찬규 선수의 제일 무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커브도 물론 좋은 공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찬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체인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인지업과 가장 높은 싱크로율을 만들 수 있는 구종이 바로 싱커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싱커를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영상의 댓글을 보면 체인지업을 잘 던지는데 굳이 왜 싱커가 필요하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완 투수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싱커와 체인지업은 모두 암사이드 방향으로 휘면서 가라앉는 움직임을 가집니다. 보편적으로 두 구종은 타자가 스윙 여부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유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심 패스트볼보다 싱커가 체인지업과 움직임이 더 비슷합니다. 즉, 타자가 공을 보고 싱커인지 체인지업인지 판단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야구에서는 이 조합을 사용하는 투수들이 매우 많습니다. 좌완 투수 중에서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레인저 수아레즈, 헤수스 루자르도, 마틴 페레즈 등이 있고 우완 투수 중에서는 마이클 와카, 브라이언 벨로, 그리고 싱커와 체인지업을 앞세워 리그 정상급 투수로 성장한 선수들까지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선수들을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싱커와 체인지업의 조화를 활용하는 투수는 많습니다. 특히 카일 핸드릭스처럼 포심 패스트볼의 위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싱커와 체인지업의 연계를 주무기로 삼는 투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의 시너지는 오랜 시간 검증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관점에서 임찬규 선수에게 싱커가 있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임찬규 선수는 이미 싱커와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수준 높은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한 선수는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카일 핸드릭스는 메이저리그에서 12시즌 동안 105승 91패, 1745이닝, 1373탈삼진, 평균 자책점 3.79를 기록한 매우 좋은 투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평균 구속이 시속 140km 초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의 뛰어난 무브먼트, 정교한 커맨드, 그리고 타자와의 심리 싸움을 활용할 줄 아는 매우 영리한 투수였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싱커를 다룰 수만 있다면 방향성 측면에서 가장 참고하기 좋은 선수가 바로 핸드릭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임찬규 선수가 핸드릭스와 똑같은 수준의 싱커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칭 디자인의 방향성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핸드릭스의 가장 큰 장점은 싱커와 체인지업 모두 뛰어난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었고
두 구종의 궤적 싱크로율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핸드릭스의 싱커 평균 구속은 약 88마일, 체인지업은 약 79마일 수준이었습니다. 두 구종은 약 시속 13.14km의 구속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수직 움직임은 약 4바란 6인치, 수평 움직임은 약 1태 2인치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핸드릭스의 두 구종은 일반적인 피치 터널보다 더 오랜 시간 비슷한 궤적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종 조합이 홈플레이트 앞 7m 지점까지 터널링 효과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핸드릭스의 싱커와 체인지업은 홈플레이트 앞 6m 지점까지도 비슷한 궤적을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의 눈에는 최대한 오랫동안 같은 공처럼 보이게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다른 움직임을 보여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핸드릭스는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의 구속을 가지고도 오랜 시간 좋은 투수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릭스뿐만 아니라 싱커와 체인지업을 함께 던지는 투수들이 그리는 기본적인 그림은 대부분 이와 비슷합니다. 임창규 선수도 싱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앞서 언급한 투수들처럼 성공적인 피칭 디자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타자의 관점에서 피칭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의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공이 손에서 떠난 직후 약 6m 안에서 어떤 코스로 들어오는지와 어떤 구종인지를 판단하는 인식 구간을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선구안이 좋다고 평가받는 타자들은 이 인식 구간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공의 궤적과 코스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구는 홈플레이트 앞 약 8m 지점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궤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을 터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에게 변화구의 움직임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이 홈플레이트 앞 약 7m 지점에 도달하면 타자는 스윙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스윙 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배트 컨트롤이 좋다는 타자는 이 구간에서 공이 변화에 맞춰 배트를 조정하고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가장 쉬운 공은 인식 구간부터 확실하게 구분되는 공입니다. 공을 보자마자 이건 몰렸다, 이건 빠졌다, 이건 변화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이 가장 편합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공은 인식 구간부터 스윙 결정 구간까지 서로 구분되지 않는 공입니다. 또는 매우 빠르게 타자에게 도달하는 공도 어렵습니다. 두 경우 모두 타자의 판단 시간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싱커와 체인지업의 궤적을 보면 두 구종은 분기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인식 구간까지 매우 유사한 궤적을 그립니다. 그래서 타자는 두 공을 정확히 구분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판단 지연이 범타를 만들고 투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싱커와 체인지업이 최고의 페어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싱커와 체인지업의 릴리스 포인트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체인지업의 변화폭이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터널 구간을 지난 뒤에는 싱커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옆으로 흘러나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당연히 제구력이 필요합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을 비슷한 로케이션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종의 구속 차이는 최소 시속 13배 15km 정도가 나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체인지업이 단순히 느린 싱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타자에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두 구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기준으로 임창규 선수의 피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창규 선수는 생각보다 높은 릴리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업 그립을 보면 포심처럼 실밥에 손가락을 걸쳐 던지며 사이드 스핀이 발생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릴리스 특성 때문인지 단순히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뿐 아니라 낙폭도 상당히 큰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력을 잃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낙폭을 가진 싱커를 만들 수 있다면 기존 체인지업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구속 차이 역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의 체인지업은 약 시속 114km, 포심은 약 시속 141km입니다.
만약 싱커를 시속 138km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 측면에서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합니다. 무브먼트가 엄청나게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가라앉는 움직임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포심과 체인지업 사이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칭 운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찬규 선수의 투구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은 패스트볼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체인지업과 커브를 사용해 카운트 싸움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잘 통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는 날에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두 구종 모두 상대적으로 느린 공이기 때문에 제구가 조금씩 몰리거나 타자가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됩니다.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위기를 맞는 장면들을 보면 포심을 던져 안타를 맞는 상황보다 커브와 체인지업이 공략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커브를 연속으로 던지다 안타를 맞거나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어 카운트를 잡으려다 안타를 맞는 장면이 아쉽습니다. 포심으로 카운트 싸움을 하기 부담스러우니 110km대 커브를 연속으로 던지거나 하지만 느린 커브를 연속으로 던지면 확률적으로 타자가 타이밍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인지업 역시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으면 낮게 떨어뜨리는 체인지업보다 안타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진 무기 중에서는 그 선택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들이 맞아나가기 시작하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기를 했던 KT전과 키움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은 최근에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포심 제구까지 흔들려 공이 한두 개씩 몰리기 시작하면 정말 던질 공이 없어지는 위기 상황이 쉽게 찾아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싱커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좋은 무기인 체인지업을 카운트 싸움용으로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심을 던지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커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의 페어링이 완성된다면 싱커와 체인지업, 포심과 커브라는 두 개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패턴이 많아지고 임찬규 선수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종 구성 측면에서도 장점은 분명합니다. 좌타자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종이 하나 더 생깁니다. 좌타자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체인지업과 싱커의 조합은 매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타자를 상대로 높은 패스트볼을 잘 활용하는데 이 공과도 좋은 상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타자를 상대할 때도 카운트 싸움에서 몸쪽 코스로 던질 수 있다면 ABS존의 모서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들이 우타자 바깥쪽 체인지업을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커는 그 바깥쪽 체인지업과도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타자 바깥쪽 싱커는 타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카운트를 잡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로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찬규 선수의 레퍼토리에 싱커를 추가할 수만 있다면 기존 포심이 담당하지 못했던 많은 영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싱커를 실전에서 익숙하게 던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싱커는 체인지업이나 포심의 구위만큼 선천적인 재능에 크게 의존하는 구종은 아닙니다. 오히려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포심 패스트볼의 변형이기 때문에 특별한 릴리스를 요구하지 않고 손가락 감각 역시 체인지업만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싱커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극도로 복잡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구, 무브먼트, 릴리스 포인트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이 실제로 좋은 페어링을 이루는지도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처럼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과정은 더 나은 투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임찬규 선수가 체인지업을 이 정도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진 투수라는 점입니다. 그 감각이라면 싱커의 컨트롤 역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걱정거리를 하나 꼽는다면 결국 원하는 만큼의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여러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임찬규 선수가 현재의 피칭 구성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은 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인지업을 더 발전시킨다? 현재 수준에서 더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커브를 더 다듬는다? 이 역시 이미 완성도가 높아 큰 폭의 발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심의 구위를 지금 와서 크게 올린다? 이것은 투구 메커니즘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거나 슬라이더를 조금씩 수정해보는 선택이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보다 싱커를 시도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가능성을 생각해 본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뜻도 아니고 반드시 싱커를 던져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랩소도 장비를 통해 우선 포심의 회전 효율과 기본적인 무브먼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싱커를 시도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어떤 그립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만드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후 라이브 피칭을 통해 설계한 구종이 실제 타자를 상대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